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연체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소득을 확인 후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이용해 연체를 바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상환 능력이 부족해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신용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할 상환 제도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분할 상환 제도를 통해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 초입금을 납입한 후 최대 분할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입니다. 지연배상금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일시납 또는 분할 상환 약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세부 감면 내용은 학자금 대출 실행 연도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채권 지연배상금률 및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연계 신용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의 재원을 통해 장기 연체자를 위한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으로 약정 대상 금액의 5%에서 10% 또는 그 이상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조기 상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초입금을 지원받아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더불어 신용도 판단 정보가 해제됩니다.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배려 계층 상환 유예 제도입니다. 부모의 사망, 중증 질병 혹은 장애, 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 상환 약정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 상환 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고 미납된 분할 상환금과 분할 상환 지연 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사망자와 심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면제 제도입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속 재산가액과 장애의 정도, 소득재산 수준을 파악한 후 대출 원리금 전부 혹은 일부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금액이 확정되고 면제되지 않은 자녀 대출원금과 이자는 6개월 이내 일시 상환하거나 5년 이내 분할 상환 약정이 가능합니다. 사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등기로 발송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심신장애인 채무 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신용도 판단 정보 회복 제도입니다.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신용도 판단 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심사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과 같이 자신이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하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졸업 후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실행 시 개인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점 결과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학업 수행비, 주거비, 교재비 등 필요와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금액을 대출받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세워 꼭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상환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소개해드린 신용회복지원제도 외에도 재단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 상환 약정 제도, 정상화 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것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금융교육 전체 영상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